김동식 씨는 은퇴 후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부인의 빈자리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윤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동식 씨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동식 씨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내고 긴 시간 홀로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의지하게 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식 씨의 재혼 소식은 그의 자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동현은 아버지를 찾아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이라뇨? 정말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동식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혼자 견디기 힘들다. 미자도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어왔고 나와 함께하려는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재산도 엄마랑 아버지가 함께 일구신 거잖아요.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이런 걸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동식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이 내 삶에 큰 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둘째 딸 동희는 오빠보다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새어머니라고요? 결국 돈 때문 아니겠어요? 엄마가 들으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해보세요. 동식 씨는 자녀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동현과 동희는 미자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경계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미자 씨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동현과 동희가 집에 올 때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건 늘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동현은 그녀가 준비한 생일 선물을 보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나 잘 챙기세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식 씨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현은 병문안을 핑계 삼아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씨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자도 내 가족이다. 내가 어떻게 나눌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동희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고생해서 만든 재산이에요. 새어머니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 분한테 우리 가족의 재산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미자 씨는 병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병실 안으로 들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동식 씨와 결혼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저는 그저 이분을 사랑하고 곁에서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동현은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사랑이라뇨? 결국 돈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결혼했겠어요. 그 말에 미자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동식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버리면 내가 더 외로워질 거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 날 동식 씨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자녀들에게 균등히 나누되 미자에게는 이 집에 평생 거주권을 준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조건에 동의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적어라. 변호사는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전달했습니다. 동현과 동희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완벽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동현과 동희는 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소송 전에 동식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치러졌고 미자 씨는 홀로 남아 동식 씨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녀들은 장례식 이후에도 미자 씨와 거리를 두며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몇 년 후 동희는 우연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자 씨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희는 갑작스러운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 아주머니, 제가 너무 심했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하셨나요? 미자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당신들께도 좋은 아버지셨을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가족 간 갈등을 녹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희는 오빠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자. 결국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거잖아. 동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여생을 보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다시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영과 동희는 그 집을 팔지 않고 가끔 찾아와 아버지와 미자 씨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결국 남겨진 가족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